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룡과 라베입니다. 오늘도 제비토크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제비토크. 자, 오늘의 주제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오늘의 주제. 네. 이번에도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네. 단체전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단체전. 단체전하면 누가 제일 생각나요? 단체요? 건담에서의 단체하면 검은 사면성 아니겠습니까? 검은 사면성. 그렇죠. 그쵸. 검은 사면성이 있었죠. 그리고 검은 사면성이 이제 시드 데스티니라서 살짝 뭐랄까 짝퉁이라 해야 될까? 라크스 치리데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3명. 그분들이 돔을 타고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런 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뭐랄까 그렇게 시대와 시대관을 붙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같은 비슷한 시대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와 시드 데스티니에서 나오는 3연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로 그분들이군요. 그분들입니다. 지구 연방의 몹쓸짓. 몹쓸짓. 네. 지구 연방의 몹쓸짓. 짜란! 약물과 요람 3인방. 요람이죠? 요람이죠. 전 침대라 적었는데. 요람이죠. 침대 서자잖아.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약물 3인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약물 3인방. 일단 기체는 위에 청록색 타고 있는 게 캘러미티고, 캘러미티, 이제 검은색이 레이더, 그리고 저 옆에 이제 초록색으로 혼자 가는 게 포비든. 포비든 건담 같은 경우는 이 들고 있는 사이드라는 무장이랑 이런 뭔가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꽃게. 알게 모르게 인기가 좋아요. 알게 모르게 인기가 좋다고요? 묘하게. 그러니까 완전 꽝은 아니란 거죠. 그런가? 저는 캘러미티가 제일 멋있던 것 같던데. 캘러미티 얘가요? 네. 아니 얘는 이제 포격형이다 보니까 뭐 이제 호불호가 좀 있죠. 풍족하게 생겨가지고. 풍족하게 생기긴 했죠. 풍족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레이더는 미묘해요. 많이 미묘합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약물답게 손에 무언가 하나씩 들고 있네요. 앰플을 마셔요. 앰플. 네. 그들을 지휘하는 게 용자왕이죠. 네. 아니. 예. 물타 아즈나브리. 아즈라엘. 아즈나브리. 아즈라엘. 네. 아즈라엘. 물타 아즈라엘. 아즈라엘이 통솔을 하는데 네. 약간 과격파 같은 느낌이 있죠. 이분 지구연합에서의 뭐랄까 처음 이미지는 있잖아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짝 뭐랄까 멀끔하기도 하고 멀끔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면은 180도 바뀌어요. 무지막지합니다. 얘들이 뭐 잘못했다 소리부터 지르죠. 네. 용자왕답게 그 목소리로 그 톤으로 기압이 달라요. 기압이 달라. 끝내줍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캘러미티한테는 비행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이제 밑에 있는 레이더 건담이 변형을 해서 비행에 도움을 주고 다니죠. 혹은 이제 캘러미티는 거의 시드 중반부에 이제 프리덤이 나온 후에 이제 오브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오브 주위에는 바다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다에 이제 전함 위에 타고서 이제 이렇게 포를 가격하다던가 이제 땅 지상에서 포를 가격한다던가 그런 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랬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체 캘러미티. 아니죠. 포비든이죠. 포비든. 캘러미티, 레이더, 포비든. 그렇죠. 툭하면 헷갈려요 얘들. 얘네들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뭔가 존재감이 그렇게 확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서의 존재감이. 이분들 근데 3명 다 이름들이 또 시드잖아요. 네, 어원들이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가 약탈자고, 네. 이제 캘러미티가 뭐였어? 되게 레이더가 침략자의 약탈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파괴 쪽이었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비든이 금지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랬어요. 금지된? 캘러미티가 금지된인가? 포비든이 잊혀진이다. 맞습니다. 네. 포비든 건담 같은 경우는 꽃게처럼 뒤집어 쓰는 백팩이 이게 앞으로 휙 하고 위로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비행을 하기도 하죠. 네, 비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호버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 실드. 이 실드의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죠. 좋아요.
빔을 휘어버리죠 그냥. 이 무장이 아마 진짜 이 기체 알파이즈 오메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빔을 그러니까 실탄이나 아니면 격투 같은 걸 맞으면 모르겠는데 빔을 맞았다. 걔 휘어버리죠 그냥. 샥. 네, 맞아요. 그 뭐지? 이 무장 때문에 작중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랬으면 직격탄 맞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저스티스랑 프리덤이 많이 애를 먹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래가지고 저스티스 쪽에서 아스란이 그걸 파악하고 육탄전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것도 많이 봤고. 파툼을 날리고 바세를 던지고. 그죠. 일단 격투 무장이나 이런 거에 약하다든 취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앙에서 날아가는 이 빔. 입처럼 빨간 부분에서 나가는 빔.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빔이 휘잖아요? 휘죠. 네. 빔을 휘게 하고 그리고 빔을 쏘고 날렸는데 빔이 휘고. 이게 한 번 휘면 모르겠는데 한 두 번 정도까지는 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무장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입에서는 빔이 나가지만 여기 옆에 레일건. 여기선 레일건이 나갑니다. 네. 이거 무지막지에 은근히 포격형이야. 킬러미티가 필요가 없다니까 가끔 보면. 뭐랄까 전천후 같은 느낌이랄까 돌격형 느낌이에요. 네, 얘는 돌격이고 레이더는 근접인 거 같고. 교란형. 네, 교란형. 교란형이 좀 더 맞겠네요. 이제 캘러미티가 이제 뒤에 후방. 포비든이 지원형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캘러미티 같은 경우도 빔포를 내장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백팩, 가슴, 실드에서도 빔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빔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무장으로는 바주카를 활용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바주카였지? 토리케로스였나? 나 그거 기억 안 나. 그니까요. 캘러미티 무장 이름 제대로 기억 안 나. 이게 뭐였지? 또 캐파를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까먹었네. 그리고 포비든의 이 빔을 휘는 능력, 이게 실드에 내장되어 있는 빔을 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뭐 상대로는 주력 상대가 분명 얘들은 나 깜짝 놀랐던 게 얘들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가지고 실드를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얘는 배터리가 빨리 닿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무장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꽤 한 거겠죠. 이것 때문에 주 상대가 프리덤과 저스티스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거 한번 먹으면은 이 세대 시드 세대간 중에서 키라랑 아스란이랑은 탑급 파일럿들이고 프리덤이랑 저스티스라는 탑급 기체를 이거 한 방에 약물 한 방에 요거 한 방에 거의 뭐 대등하게 싸우죠. 레이더 건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레이더 건담의 변형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미묘합니다, 사실. 하지만 아니, 이 친구도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담이 어딨어? 뭐 어때요? 입에서 빔 쏜다고요? 퇴! 히드라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퇴! 미안합니다. 근데 입에서 빔 쏘는 모습 많이 보여줘요. 왜? 네, 맞아요. 그건 뭐 긍정합니다만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요러고 들고 있다는 게. 요러고 거기 하이퍼해머. 네. 얘도 무장 맞네 보니까. 실드의 무장, 요 집게발의 무장, 입에서 빔, 여기 하이퍼해머, 빔. 이거 레일 캐논, 레일포. 이거 실드 이거. 레일포. 얘도 맞네. 하지만 얘들은 약물 아니겠습니까? 이거 효과가 떨어지면은 효과가 떨어지면 미칩니다. 갑자기 서요 애들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갑자기 약간 렉 걸린 것 같이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그때 이 저스티스와 프리덤이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얘네가 그러고 있어. 쟤들 왜 저래? 네, 그냥 그러고 있어. 진짜 너무 순수하게. 갑자기 페어플레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좌절을 하고 쓰러지게 되죠. 헥헥대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쪽 빨아주시고 이렇게 또. 약 안 주면은 미쳐버리니까. 네. 침을 뭐라 흘려요, 그래야 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약 없이는 못 사는 애들. 뭐랄까 엔돌핀과 마약과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 불쌍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요. 아까 막 호기롭게 이게 모빌슈터 타고서 막 이렇게 밀던 애들이 아니야. 이때만큼은 정말 약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약 받아들고 먹어야만이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먹는 표정이 되게 너무 리얼해. 근데 되게 예전에 애니메이션 볼 때도 느꼈지만 너무 극단적인 캐릭터들이라서 불쌍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좀 보면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재밌다 막 이렇게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이 캐릭터들 자체를 좀
너무 극단적이라서. 정말 전쟁을 이기기 위한 인류의 수단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무차별하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약간 그리고 좀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시드 세계관에 나오는 건담이 사실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맞죠? 많죠. 코스믹이라에 나오는 건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장 외우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애들도 헷갈려요. 근데 무장을 엄청 많이 달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헷갈려서 사실 이 3인방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엔 그렇게 존재감이 크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 일단 아무래도 이 당시에 부각되는 건 프리덤과 저스티스다 보니까 캘러미티 포비든 레이더가 사실 그렇게 부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냥 새로 나온 건담을 타는 캐릭터들이 그냥 주인공들을 압박하려고 나오는구나 정도? 근데 주인공들은 그걸 또 헤쳐나가잖아요? 사실 대등하게까진 싸우지만 밀리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들에 대한 존재감이나 이제 그 캐릭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 오히려 이런 약물에 대한 그 캐릭터성만 뛰어났을 뿐? 글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이 3인방을 딱 봤을 때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약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를 봤다기보다는 이 친구는 약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투에 대한 존재감은 그렇게 저에게 와닿는 편은 아니었다. 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별로지도 않은데 하필이면은 이제 상대가 프리덤과 저스티스? 그러긴 그러네요. 그 둘이 이미 마담인데 나중에는 얘들 최후도 좀 불쌍해요. 되게 어이없게 최후를 맞이해서 그 부분에서도 솔직히 뇌리에 칵 박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타임 리미트가 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이없게 죽은 거는 맞긴 맞는데 그 부가적인 요소가 약물이라는 것 때문이죠. 강해지는 것도 약물 때문이고 약해지는 것도 약물 때문이고. 사실 얘네 기체만 놓고 보면은 이 시대에서는 이 코스믹이라라는 시대에서는 꽤 강한 편에 속합니다. 프리덤과 저스티스를 상대로 그것도 무한 동력 그리고 무한 빔을 상대로 잘 싸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기체는 좋았으나 파일럿의 하자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너무 극단적인 단점. 버서커죠, 버서커. 버서커죠. 진짜 딱 버서커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 기체를 이제 아마 자기들 제약 없이 아마 탈 수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압을 했을 수도 있죠. 네, 많이 고전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물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장점이 크지만 그에 따른 극단적인 단점. 네. 예, 너무 동정의 악과 뒤 같은 느낌. 딱 그거죠.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람 삼형제. 요람. 삼남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삼남매. 일단은 이 친구들은 시작부터 탈취를 했죠. 그쵸. 이게 시드가 퍼스트를 오마주를 많이 했다면 데스티니는 제타를 많이 오마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탈취 처음부터 3개의 기체를 탈취를 한다. 에우고가 마크2를 3대를 탈취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오마주만 했을 뿐 똑같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 퍼스트나 제타나 1화는 탈취였어요. 탈취. 예. 진짜 딱 탈취였어요. 대부분은 탈취의 내용이었어요. 퍼스트랑 제타가 탈취가 아니라 이게 시드랑 시드 데스티니가 탈취죠. 따지고 보면은 건담도 탈취 아닙니까? 왜? 아무로는 민간인인데 탄 거고 키라도 민간인인데 탄 거잖아요. 우연히 탄 거잖아. 그리고 아무로도 우연히 탄 거잖아요. 키라도 우연히 탄 거잖아. 사실 우연히 탔다기보다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류라미어스한테 이렇게 내쳐진 거지 이렇게. 그건 뭐 각색했다.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 건담에 탄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CD엔 추가된 게 있죠. 5개 중에 4개가 탈취당한다.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또 요람 삼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카오스, 어비스, 가이아죠. 카오스, 혼돈, 어비스, 나락, 시면. 시면. 그리고 가이아가 돼지? 네.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연관이 뭐가 있죠? 연관은 그거죠. 신화죠. 신화. 네. 그러니까 창세 신화 같은. 그러네요. 혼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면이 나왔고 그 이제 땅이 나와
사람을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 약간 억지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워 맞힌 거예요. 얘들도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그럭저럭. 개인적으로는 어비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비스요? 네. 전 가이아요. 가이아. 역시 가이아. 그렇죠. 스텔라. 이거는 스텔라. 솔직히 기체빨이 아니라 파일럿 빨이야 이거는. 그죠?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의 단점. 아까 걔들은 이제 약물의 제한 시간이 떨어지면은 신체 능력이랑 정신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었으나 얘들은 특정 언어. 아이 뭐라 그러지?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특정 언어예요. 특정 언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듣게 되면은 그 단어에 반응해서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네. 특정 단어. 스텔라는 스텔라가 죽음. 엄마. 아니요. 스텔라 죽음이구나. 네. 아우리 엄마. 아우리 엄마. 아우리 엄마. 네. 스팅은요? 스팅이 뭐였지? 스팅 얘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가 2006년인가 7년인가에 건담 시드 네. 데스티니 네. 파이널 플러스? 뭐야 스페셜 에디션? 연대자 연합대자프트 게임에 보면은 매뉴얼이 있어요. 책자가 있습니다. 쭉 펼쳐보면 스팅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나와요? 스팅의 거기에 최초로 이제 스팅의 그 금지 단어가 딱 나와요.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럴 수가. 이야 내가 그 유저였는데 기억이 안 나다니. 일단 근데 작중에서 나왔던 거는 진짜 스팅 제외하고서 스텔라랑 아우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스텔라의 비중이 굉장히 심했죠. 스텔라가 아마 거의 준조역, 네. 주연급? 거의 주연급이었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얽히게 되는 가장 주요 인물. 초반에 가장 그게 초중반까지. 초중반까지 그죠. 중반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이게 스텔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뭐랄까 신이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여자를 접했던 게 스텔라예요. 그리고 제타를 오마주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카미유도 전작에 나가서 처음 봤던 애가 포무라사네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의 그 카테고리는 그쪽으로 빠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준 조약까지. 솔직히 제타에서도 사실 중요한 되게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요. 이 스텔라가 처음으로 이 블랙워드다. 블랙워드? 금지 단어 그 블랙워드예요. 스팅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 그 금지 단어 총칭이 블랙워드. 그래서 스텔라가 맨 처음 그것도 극 초반부에 이제 블랙워드가 맨 처음 나오거든요. 이게 기체 세계를 탈취하고 플랜트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얘 아울이 스텔라가 막 이렇게 막 뭐 무섭다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좀 아니다 탈출을 하려는데 그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텔라 넌 못할 거다 이러다가 이제 아울이 조롱하듯이 이게 넌 죽어버려라 했다가 맞아요. 그래서 스텔라 멘탈이 나가죠. 스텔라 멘탈이 나가고 스팅이 야 그만해 했는데 왜 어때요? 그냥 뭐 잘 됐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유유히 나가는 그렇게 장면이 되죠. 있었어요. 스팅이 이제 이게 3명 집단 중에 스팅이 약간 리더격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형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좀 챙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울은 되게 철없는 동생. 맞아요. 그리고 스텔라는 순진한 여동생. 좀 그 정도 느낌. 살짝 무서운 여동생. 그죠? 스팅 좀 기억났어! 뭔데요? 요아이. 약함이라는 단어가 블랙워드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작품 중엔 나온 적이 없어요. 작품 중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그 연대자 거기서 처음 이제 그 매뉴얼에서 처음 왜 아까 전에 그 약해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떠올랐던 인물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아도 우사가요. 그 빌드 파이터즈 보면은 트라이에서 이제 유우마한테 너 약해 그러는데 그 말이 슉 하고 지나갔어요. 만약에 아도우사가가 스팅한테 너 약해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얘들도 이제 장점은 이제 장시간 이제 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분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가 됐죠. 그렇죠. 하지만 이 친구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요람 안에 들어가서 멘탈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잠을 자요.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스텔라가 한번 이제 가이아 타고 갔다가 네. 그 누구냐? 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주인공 이름 뭐였죠? 시나스카. 시나스카. 얼마나 비중이 없으면 불쌍하다 시나스카. 야, 임펄스 건담이랑 데스티니 건담 그렇게 비중이 높은데 왜 캐릭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적지? 내 머릿속에서의 이 머릿속 내 머릿속에는 키라와 기억 속의 용량을 담당하는 비중에서 그렇게 적지? 불쌍한 시나스카. 시나스카를 만나서 같이 이제 이 미네르바를 오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냥 가이아가 그 죽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한번 또 뛰쳐나가요. 멘탈이 한번 또 터져가지고 나갔다가 뛰쳐나갔는데 이제 그걸 임펄스가 이제 맞대응을 하게 또 갔는데 얘 이미 멘탈이 깨진 상태에서 와 달려드는데 임펄스는 그걸 푹하고 쳐요. 근데 쿡피트가 박살이 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스텔라라는 걸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를 이제 미네르바로 데려와요. 그죠. 데리고 오고 근데 나서 데려왔더니 멘탈 케어가 안 돼. 네. 근데 얘들은 이제 그거다. 저거. 그 뭐야 왜 말이 기억이 안 나? 익스텐디드? 네. 그러니까 얘들이 연합에서 만든 이제 그 경기다라는 네. 그것 때문에 자프트의 의료진들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죠?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지. 얘들은 이렇게 요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요? 스타게이저 1화 2화? 스칼 보면은 이제 스웬이랑 그런 친구들이요? 네. 스웬이 이제 전함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실려가는 스텔라가 나와요. 네.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얘들도 무지막지하죠. 쭉 한번 볼게요. 얘 3인방 잘생기고 이뻐요. 개인적으로 스텔라가 미안합니다. 오드리 번을 보기 전까지는 스텔라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 데스티니 다 좋은데요. 여자 캐릭터 피규어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라크스가 유일하지 않았나요? 가장 많이 나온 건? 가장 많이 나온 게 라크스고, 뭐 이제 마류라면서도 좀 나왔고 막 이랬는데, 스텔라 피규어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스텔라 그 사복 입은 거 참 예뻤는데.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무우라 프라가죠. 네오로아노크. 누가 봐도 무우라 프라가지만 레오노아로크. 이미 얘는 얘는 이미 생긴 거부터가 넥타야. 팬텀 페인을 이끄는 사령관이죠. 그래서 가이아 건담이 뛰쳐나가고 막 어비스는 막 물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맞다, 어비스의 최후 요때 아닌가요? 거의 이때 맞아요. 이때쯤이죠? 네, 이때쯤이에요. 내가 정말 그놈의 엄마 멘탈 나간 상태 아니었나? 불쌍해. 아니 근데 그땐 한창 전투 중이었는데, 이제 임펄스가 블래스트 실루엣을 달고 나와서 시드를 까고 이랬는데 탁 이렇게 뛰쳐 올라와서 쏠라고 탁 했는데, 멘탈 나간 상태 아니었구나. 탁 했는데 이제 랜스를 그냥 엄마. 아니 이거 니콜이구나. 그 헷갈리지 않아? 막 시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 죽이라니까. 엄마라 그러면은 솔직히 니콜밖에 생각 안 나요. 내 피아노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엄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군요. 요때가 가실 때군요. 네, 이때가 가실 때. 네, 최후입니다. 빔 랜스 빔 잡을 랜스 그대로 그때 꽂혀요. 아까 그래 나왔던 거. 요때 아까 이야기하던 이제 스텔라의 뭐라 그래야 돼? 상태. 멘탈 완전 나간 상태. 그러니까 얘 지구 연합에 스텔라가 갔다가 시나스카가 얘가 불쌍하니까 죽게 두면 안 되니까 시나스카가 빼옵니다. 몰래 빼와서 네오로아노크랑 접촉을 해서 네오가 데려가요. 그때 약속을 한 게 다시는 전장에 내보내지 마세요. 알겠다. 스텔라는 내가 잘 돌봐주겠다. 전장에 내보내지 않도록 하지. 했으나 그건 구라였지롱 뻥이지롱 하고서 다시 내보냅니다. 이 친구 참 나쁜 친구예요. 무우라 프라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네오로아노크인데, 이때는 네오로아노크. 네, 네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하지만 구라지롱 뻥뻥뻥 했다가 이제 디스트로이 건담에 태우게 되죠. 나쁜 놈이야 진짜. 그 디스트로이 건담까지 태우고, 얘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물 3인방보다 좀 더 대우가 좋았어요. 대우가 상당히 좋았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물 3인방은 3명에 대한 캐릭터 스토리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는데, 얘들은 스텔라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풀어줬어요. 주인공과 이제 엮이는 것도 많아졌고,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연결고리 그리고 스토리에서의 비중이나 이런 게 좀 더 컸어요. 쟤들은 약물 아즈라엘이 와서는 아즈라엘 이번에도 못하면 없는 줄 알고 약 주고 그러고 끝이었는데 딱 전투에만 나와요, 그들은. 네, 근데 얘들은 전투 이외에도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읽어줘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해주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이제 좀 뭐 말 좀 하게 해주고 막 그 정도였어요. 얘들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디스트로이 건담이나 이런 걸로 많이 써먹기도 하고 디스트로이 건담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때는 이제 그 디스트로이 전 때 이때 무라사메가 그랬죠? 무라사메 얘가 이제 이 친구도 이 이 전력 게이지 에너지가 다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 예, 배터리가 다 되고 있는데 무라사메가 물었다 그러면서 푸식 하고 잘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카오스는 터지고 근데 스팅은 살잖아요. 스팅은 살아요. 예. 디스트로이 건담 같은 경우는 이때 프리덤이 나오고 임펄스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리덤에게 사실상 뭐 노출이 되고 그 프리덤이 파괴하죠. 스텔라는 이때 죽고 스팅 같은 경우는 이때 딱 스텔라 죽으면서 비중이 확 줄었어요. 알아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데스티니를 시나스가 데스티니를 인계를 받고 데스티니로 처음으로 데스트로이를 파괴를 하는데 그게 거의 애니메이션 초반부예요. 진짜 극초반부인데 툭 찍하고서 스팅이 죽어요. 아니 애니메이션 극초반부가 아니라 데스티니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따지면은 이 당시에 스텔라가 죽고 스텔라를 볼 때 이때 스팅이 이거 파괴되기 전에 데스트로이 보고서 저거 뭐야 나도 저거 타고 싶어 라고 해요. 아 그랬어요? 그렇게 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투가 끝나고 네오한테 나도 저거 줘 했어요. 그래서 스팅은 타요. 네. 결국 타게 되면 나도 이걸 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호기롭게 등장해 데스티니가 푹 하고 파라마 피유키나 푹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비중이 확 줄어버리는 게 그거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떼쟁이가 됐거든 얘가. 그런 식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비중이 좀 있었던 요람 3인방과 전투의 비중이 좀 컸던 이 약물 3인방.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전투력은 저는 약물이 좀 더 세지 않으나. 저도. 예. 아마 단기간으로 승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물 3인방 애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서로 팀킬이에요. 얘들은 서로 둘이 난리라서 셋이 난리라서. 네, 안 맞아요. 얘들은 그냥 개인 플레이인데. 근데 요람도 만만치 않게 개인 플레이이기는 해요. 사실 뭐 그 조유라는 스팅이라는 캐릭터가 없었으면 분열했지. 그렇긴 했죠. 근데 얘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그죠? 네, 그 블랙워드만 안 하면 얘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해요. 그죠? 근데 이쪽 애들은 그냥 야 너 쐈냐? 그래 쐈다 그러면서 너 죽어 그러면서 너도 죽어 그러고. 야 캐릭터성은 뛰어난데 진짜 전투에 관해서가 뭐가 네. 아쉽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세계관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전술은 요람, 전투력은 그 약물 전술과 전력이라고 해야 돼요? 전술과 전략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에 한 표. 저도 이번 거에 대해서는 약물에 한 표죠. 왜냐면은 그 전투에 대한 이펙트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왜 시드 얘기만 하면 이렇게 산으로 갈까요? 그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재밌는 스토리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팀이 이길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자기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궁금한 컨셉이나 궁금한 또 전투가 어떤 캐릭터끼리 또 대립을 했으면 재밌을까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 정복하기 좋은 건담. 네, 뭐 그런 거. 네, 독특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lun과 나비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즐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안녕.